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 또 방송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진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통위원장과 미사일 그리고 방송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진숙 위원장을 지금 결사 반대를 하는데, 그 왜 결사 반대하냐면요, 지난 2018년에 4월달이죠. 4월달에 평양에서 문화예술 공연을 한다면서 SBS, MBC, KBS 방송국 차량들이 대거 북한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공연을 녹화해서 이제 국내에다가 틀었죠. 2018년 4월 1일 날 평양 동평양 대극장, 그리고 4월 3일은 유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2018년 평창 올림픽을 축하한다, 기원한다, 그런 행사를 하고, 이거를 MBC, KBS, SBS가 녹화를 해서 국내 방송국에 틀었습니다. 문화 공연하고 여기까지야 상관이 없는데, 지금 방송국 차량을 북한에 두고 왔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국 차량을 보시면요, 이렇게 위성 안테나가 달려있고 여러 대의 모니터가 이렇게 달려있는데, 이것을 쭉 보시면은 우리 위성 관제 센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관제 센터하고 이 기능이 똑같습니다. 한국형 패트리어트 천궁의 이 발사 개념도를 보시면 이 방송용 차량 개념도 하고 미사일 이 통제센터 개념도 하고 이게 개념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방송한다고 북한의 MBC, KBS, SBS 방송 차량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그거를 북한에 놔두고 왔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란이나 헤즈볼라, 하마스 이런 데로 들어가 가지고 그 미사일 이스라엘이나 혹은 유럽이나 혹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를 위협하는 그런 탄도미사일 컨트롤 센터로 쓰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윤석열 정권에 이거 수사 좀 해달라고 지난 2년 동안을 요청을 했는데,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에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문재인 정권이 2년 동안 우리를 속였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이게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국정원, 검찰, 경찰 여러 루트를 동원해 가지고 이거 수사 좀 하라고 했는데 씹었다는 겁니다. 지금 카메라 같은 경우는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 사진이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인데, 그 앞에 보시면은 빨간 원에 보시면 눈처럼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저거는 미사일 시커라고 하는데, 저 카메라 렌즈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뿐만 아니라 마이크에 들어가는 이런 산업용 반도체는 미사일 부품으로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사일 이동식 미사일이 아니 이동식 방송 차량이 대북 전략 물자이기 때문에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겁니다. 북한에 두고 왔으면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미사일 컨트롤 센터가 돼가지고 한국으로 미사일 쏘는데 사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거는 이적죄고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을 한 사건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 정부 윤석열 정권한테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걸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지난 2년 동안 이 수사해달라고 했고 윤석열 정권이 뭉갰고, 그러면 너희 공범이네, 한 팀이네, 야 그냥 세컨더리 보이콧 맞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거 상당히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저거 수사하는 건 되게 쉽습니다. 감사원을 동원하든 검찰을 동원하든 통일부를 동원하든 간에, 야 통일부가 북한에 올라갈 때 통일부에 신청을 하죠. 사람 누가 올라가고 장비는 뭐가 올라가고, 그럼 내려올 때도 그 장비가 올라간 장비가 내려왔는지 그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록을 가지고서 어디를 갑니까? 방송국 가가지고 북한에 올라간 장비가 그대로 현재 있는지 없는지 그 대조만 해보면 된다고. 저기 전략 물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액이 몇 억에서 10억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함부로 팔 수도 없고요. 팔아도 기록이 남고요. 그리고 팔았다고 하면 매각 자금이 방송국 그 통장 계좌에 찍힐 거 아닙니까? 이거 방송국 차량 매각했고요, 카메라 매각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들어왔습니다. 그 금감원 동원해가지고 이 계좌 추적하면은 방송국 차량을 판 게 있는지 없는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라는 갔는데 내려온 기록이 없어. 왜 없지? 조사만 해보면 된다고. 이거는 그 정권 차원의 의지의 문제지 이 수사하기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김정은한테 건넨 USB, 문재인이가 USB 건넸죠. 이거 통일부에서 이거 상급 국가기밀이기 때문에 이거 공개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기밀이 북한에 넘어갔어요. 그거 통일부가 국가기밀이라고 인정을 했고 법원도 정보공개 청구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국가기밀이기 때문에. 자, 우리 지금 블랙요원 리스트 국군 정보사의 블랙요원 리스트가 북한에 넘어갔는데 그거를 지금 넘긴 그 요원을 갖다가 검찰이 체포했습니다. 지금 구속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간첩 혐의, 이례적으로 군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이가 북한에 넘긴 USB, 이 안에는 정보사 요원들의 명단뿐만 아니라 국정원 기밀, 국방부 기밀, 방사청 기밀, 우리 무기 만드는 방산업체들 기밀,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 기밀, 은행 관련 기밀, 원전 관련 기밀, 뭐 등등등 어마무시한 게 들어있는데 왜 그거는 수사를 안 합니까? 문제는 체포를 안 합니까? 말이 안 되죠. 자, 그리고 2022년 7월 1일 날 한동훈 우리 법무부 장관이 뉴욕 남부검찰청에 찾았습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금융 증권범죄 엄단하겠다 뭐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뉴욕 검찰청에서 이더리움 암호화폐를 가지고 대북 제재를 회피해가지고 대북 송금을 한 버질 그리피스라는 사람을 잡았는데 그 사람을 잡고 보니까 한국의 졸업자들하고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니까 서울시장, 성남시장, SM엔터테인먼트 회장,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 뭐 민주당 의원들 되겠죠. SM엔터테인먼트 회장이면 그 이수만이 될 거고, 성남시장이면 누구야, 이재명이 될 거고, 서울시장은 이제 박원순이 될 거고, 이런 사람들하고 주고받았다, 이런 사람들 도와주기로 했다 해가지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소리 방송에다가 공개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자료를 받아와가지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년 동안 수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를 속였다 이래 나오는데, 아니 이거 수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기 사람을 심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문재인, 이재명 수사를 방해를 한 혐의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고발이 됐고, 그 고발을 중앙지검에서 지금 서울지검에다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 바뀌었고 검찰총장 바뀌고 지금 또 뭡니까 민정수석 지금 새로 들어왔죠. 그러면 미국을 속인 게 아니라고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확답을 줄 것 같으면은 이 대북 송금, 암호화폐 대북 송금 수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 차량이 북한에 넘어간 거, 저게 뭐 진짜 중동의 테러 단체나 어디 뭐 북한이나 뭐 중국 뭐 이런 데로 넘어가 가지고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미사일로 쓰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저건 추적을 해야 돼요. 저런 거 수사를 하시고, 문재인이가 USB 넘긴 거 수사를 해야 됩니다. 검수완박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검찰이 지난 2년 동안 이재명, 문재인의 범죄 수사를 할 의지가 없어가지고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택적 정의를 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수사를 해주시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뭐 대통령실 혹은 뭐 국정원, 뭐 기무사, 뭐 정보사,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 뭐 국민의힘 등등 아시는 데 있으면 최대한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신청을 하셔야지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따라 가지고 이게 널리 퍼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광고비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 방송이 진행되니까요,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